15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커버 스토리가 Is America Dictator Proof라고 했어요. 미국은 딕테이터가 나타나기 어려운 시스템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이코노미스트는 꽤 높게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스타일이 이게 헌법이고 뭐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가지고 독재자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렇다가 독재자가 못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기 편집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평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르트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책이 바로 1835년에 나온, 그러니까 벌써 100년 이상 올라가는 책이죠. 근데 이 프랑스 사람도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경험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미국은 참 평등한 나라다. 그래서 그 평등한 나라, 데모크라시,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거진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데 15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커버 스토리가 Is America Dictator Proof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은 딕테이터가 나타나기 어려운 시스템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이코노미스트는 꽤 높게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스타일이 이게 헌법이고 뭐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가지고 독재자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렇다가 독재자가 못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길게 썼고, 그게 이제 커버 스토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평이 있는 매거진으로서야 양시론이죠.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글이라면 그렇게 가야겠죠. 함부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토크빌의 책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알렉스 토크빌도 민주주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이란 나라, 특히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같은 경우는 평등하잖아요. 평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부유한 사람도 없고 진짜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고만고만한 정도의 평등, 실제로 평등해요. 평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하면은 진짜 대귀족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할 일 없으면은 책상 놓고 공부하면 돼요. 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알렉시스 토크빌처럼 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이런 나라는 엔지니어가 되거나 아니면 경영학 하거나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부자라도 4년 이상 학비 못 대준다고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년이 아니죠. 그냥 0살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모는 돈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도 안 되지만은 정말 해보고 싶은 공부 있잖아요. 근데 고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귀족들이 하는 공부들이죠. 그래서 귀족의 공부는 깊습니다. 그래서 자, 여하튼 미국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들은 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공부하고 나면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는 대신 굉장히 사변적이고 깊이 들어가는 것에서는 굉장히 약하더라.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것 같지만 귀족이라고 그런다면은 예컨대 공작이라고 그러면은 땅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의 정당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도 많고요. 그다음 사교계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차이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귀족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훌륭한 영웅과 훌륭한 천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는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없어요. 해봤자 돈 좀 많이 벌었던 기업가 정도인데 아니면 정치가 정도인데 여러분들 정치가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조차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뭐 사법부 견제 들어가죠, 야당 견제 들어가죠, 언론에 견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별로 낮은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하잖아, 솔직히 많이 똑똑해요. 귀족 국가 가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바닥이거든요. 민주주의라서 그래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고 평등이 강한 나라라서 무조건 여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론을 갖다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집단 지성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더라. 토크빌이 봤을 때 특이하더라 이거예요. 이 프랑스 귀족 국가에서 왔는데 자기들은 데카르트라든지 뭐 이런 칸트라든지 대천재들만 봤는데 갑자기 여기 왔더니만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여론이 몇 %냐고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지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옳다고 보기 시작한다라. 그래서 좀 미국은 특이한 집단 지상에 대한 숭배 그리고 다수파에 대한 숭배 그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영국이라는 프랑스 귀족들, 독일의 그 유대인 귀족들 같은 그 부르주아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 그런데 좀 바쁜 사람들은 몇 가지 딱 특징들 딱 보고 나면 그걸 일반화 딱 시켜요. 그러면은 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해서 보자는 거예요. 20대는 MG고 50대 아저씨들은 이런 성향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고 뭐 충청도는 이런 스타일이고 쉽게 우리가 일반화 시키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빠서 그래요. 토크빌이 봤을 때 참 특이하다. 이 사람들은 일반화를 너무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등한 미국 사람들은 호기심도 많고 그다음에 진드근히 관찰을 할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항상 들떠 있고 그리고 몸이 바쁘다,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이 바빠요. 그리고 분주하고 그리고 들떠 있어요. 뭐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하죠. 미국 사람들은 누구 숭배를 안 해요. 귀족주의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웅이 나오면 영웅을 숭배하고 와, 저 사람은 똑똑한가 봐. 저 사람은 진짜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우리는 저 사람을 따라야지. 민주주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국도 옛날에는 똑똑한 명문대학교 나오고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면 다 와 이렇게 숭배한 게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87년도 민주주의 하고 나서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명문대 나왔다 그러면은 댓글에 보면 온통 욕 쓰잖아요. 야 네가 뭘 알아? 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노벨상 받았으면은 아 노벨상 치고는 허접하네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댓글 밑에다가 막 이제 제 욕하고 그럴 텐데 그거 민주주의라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굉장히 까칠한 나라거든요. 모든 국민이 까칠한 나라입니다. 까칠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면 데스포티즘이라는 단어를 한번 외워주십시오. 데스포티즘이란 말 갖다가 우리가 전제군주 막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데스포티즘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데스포티즘이란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히라버인데요. 고대 히라버에서 데스포트는 어버이란 뜻입니다. 어버이. 옛날도 보면은 독재를 하고 이제 황제가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저를 황제로 만들어 주시면은 제 자식들 하듯이 여러분들 다 밥도 먹이고 공부하는 거 다 챙겨주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신 저를 갖다가 아버지처럼 사랑해주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면서 황제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이 많죠. 진짜 아버지는 자식들 갖다가 혼내잖아요. 야단치고 어떨 땐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초리도 치고 하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쁜 애를 갖다 데리고 근데 애가 지금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혹시 사회 나가가지고 너무 엉뚱한 애가 되지 않을까 나쁜 놈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하는데 야단 치면서도 사랑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때릴 때도 손이 아파 자기도. 그런데 데스포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예컨대 자기가 내가 당신들의 어버이가 되겠어 내가 당신들의 아빠가 되겠고 엄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애정이 생겨요? 회초리 칠 때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입에 안 넣잖아요. 안 먹더라도 오면은 엄마는 그거 원래 안 좋아해 하면서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참는 거잖아요. 초콜릿 좋아해도 그 다음에 한우 좋아해도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자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들이거든요. 근데 데스포트, 그 가짜 부모 어버이는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국민들 갖다가 속이려고 자기 황제를 뽑아달라고 해놓고 나서는 결국은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하는 거죠.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자기가 무슨 고기를 나눠주고 초콜릿을 나눠주고 자기가 다 먹죠. 데스포티즘은 원래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 돼주겠다. 어머니 같은 사람 돼주겠다. 어버이가 돼주겠다. 말로는 이쁘죠. 근데 진짜 원래 뜻은 아버지 같은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버이 정치고 영어로 말하면은 퍼터널리즘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대로 다 고만고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 권력이나 이쪽에서 강해져가지고 세졌을 때 세게 나서가지고 막아줄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귀족 국가에는 왕이 아무리 세도 밑에 왕만큼 막강한 공작들이 우글거리고요. 공작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백작들이 우글거리고요. 꼭 백작이 권력을 탐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계속 견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들 평범한 시민으로 됐을 때는 이 정도 경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오버하는데 막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바빠요. 자기들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정치에 그렇게까지 몰입해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저 대통령을 타도해야겠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플레저를 되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쾌락을 되게 좋아해요. 쾌락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교하는 것도 얕아요. 그게 매스 소사이티, 대중사회로서의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 또 재밌는 경우가 토커비를 말하는 게 귀족들은 자유를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나 간섭하지 마 이게 강한데 그 미국에 가보니까 간섭하는 것도 잘 참아요. 간섭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한테 사회복지 좀 더 해주고 국가가 나 좀 잘 챙겨주고 경찰이 치안도 잘 챙겨주고 나만 챙기면 주면 되지 나 어린애처럼 자유 없이 살아도 돼. 그 야단 맞아가면서 엄마 밥 해주는 거 밥 얻어 먹으면 좋아 라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평등한 시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강력한 행정부가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반감이 크지는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이 데스포티즘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장점이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미국의 행정부가 계속 강해지거든요.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 행정부가 강해지면서 국민들한테 일일이 마치 아빠 엄마처럼 막 챙겨주잖아요. 사실 챙겨주면 그다음엔 또 있죠. 그걸 위해서는 돈 좀 세금도 좀 더 내. 그리고 나서 그다음 감시를 하죠. 그래서 간섭도 많고 챙겨주는 건 많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현대 국가고 그게 행정 관료 국가인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잘못하면 데스포티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위험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연방주의적으로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치 셀프룰의 경험들이 많더라. 한국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헌법상 모든 국가의 업무는 중앙국가 거예요. 국가 건데 중앙국가가 법률로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로 내려보낸다 하면은 그것은 지방정부 거예요.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헌법이 아무 말 안 하죠.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지방 거예요. 일단은 민중들 거, 국민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방, 그러니까 주가 중요한데 헌법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주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이 콕 찍어가지고 요거는 연방정부, 중앙정부 거예요라고 한 것만 연방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중앙정부에 있고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권력은 주라든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큰 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지방에 수많은 주민자치, 지방자치 같은 게 많아요. 미국은 시민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셀프룰, 자치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중앙의 데스포티즘, 그런 전제군주의 등장을 막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이 약해가지고 막기는 어렵다.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데스포티즘 위험성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의 시스템 자체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데스포티즘이 언제 올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제 생각에는 5월 1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커버 스토리 Is America Dictator Proof? 에 대해서 바로 알렉시스 토크빌이 내린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